열심히 모은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퇴직금, 여기서 1,500만 원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폭탄에 건강보험료까지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연 1,500만 원이면 월 1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 얘기가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기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퇴 후에 연금계좌에서 연 1,500만 원 이상 인출하면서 종합소득과세나 건강보험료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아셔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연금과 포함되지 않는 연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는 딱 4가지 종류의 자금이 존재합니다. 이 4가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수익금, 이 4가지 자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계좌에 돈이 1억 원, 2억 원 쌓여 있어도 이 모든 돈은 1원 단위까지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매년 연금계좌에 1,800만 원씩 10년간 납입해서 연금계좌에 1억 8천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 원도 이 한 계좌에 다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계좌에는 총 3억 8천만 원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연금계좌에 내가 납입해서 만든 1억 8천만 원은 또 2가지 자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각각 9천만 원씩으로 나눠지겠죠. 왜냐하면 1년에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죠? 900만 원이잖아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지만 계좌에 납입 한도는 연에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매년 1,800만 원 냈다는 거는 매년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았고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금계좌에는 내가 납입한 돈 1억 8천만 원이랑 퇴직금 2억 원이 쌓여 있지만 이 중에서 9천만 원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으로 분류가 되고 9천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꼬리표가 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류의 자금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수익금. 예를 들어서 이 계좌에는 수익금이 5천만 원 정도 붙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계좌에는 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9천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9천만 원, 그리고 퇴직금 2억 원, 그리고 이 모든 자금에서 발생한 그동안에 누적해서 발생한 수익금 5천만 원, 이렇게 4가지 자금으로 이 계좌는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인출 순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인출 순서는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연금을 인출하게 되면 순서대로 돈이 나오는데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금 5천만 원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각각의 자금 성격에 따라서 세금이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연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연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 연 1,500만 원 한도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비과세입니다. 과세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금은 내가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이기 때문에 연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고 연금 인출한도 1,5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퇴직금이 나오는데요. 퇴직금도 연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별도로 과세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이랑 수익금이 나오게 되는데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금은 이 연 1,500만 원 한도에 해당이 되는 자금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은 연금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3에서 5.5%까지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연 1,500만 원 한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과 퇴직금, 이 부분은 아무리 여기서 연간 인출을 많이 하셔도 연 1,500만 원 한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거나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이랑 수익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매월 250만 원씩 연금이 필요해서 연 3천만 원씩 인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계좌에서 인출할 때 처음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꼬리표가 붙은 이 9천만 원에 대해서 인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3년간 3천만 원씩 연금을 받는데 연금 인출 한도에 아무 상관이 없고 비과세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이 없다는 거죠. 너무 좋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은 퇴직금 2억 원에서 이 3천만 원씩 인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1,500만 원을 넘게 인출했다고 해서 종합과세가 되거나 건강보험료가 붙는 건 아니고요. 다만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퇴직소득세는 기간에 따라서 10년 이내에는 30% 감면, 11년에서 20년 차까지는 40% 감면, 그 이후에는 50% 감면이 돼서 퇴직소득세만 일부 내면 됩니다. 종합과세랑 상관이 없고요. 그러다가 한 6년 받으면은 이제 요걸 다 받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7년 차 되면서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부분에서 인출이 될 텐데 만약에 3천만 원을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서 인출할 때는 연 1,500만 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 자금이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아니라 종합과세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종합과세가 부담스러우시면은 분리과세 16.5%로 연금소득세 3.3에서 5.5%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익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계좌에 있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씩 인출해도 처음에 한 3년에다가 6년, 한 9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부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연 1,500만 원 한도가 처음에 9년은 괜찮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세금이 너무 과중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힌트를 드렸지만 계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 이유 때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연금 계좌를 3개를 만들고 각각의 연금 계좌에 이렇게 자금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만 들어있습니다. 9천만 원 들어있고 두 번째 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9천만 원과 수익금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계좌는 퇴직금 2억 원만 들어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 3천만 원을 인출하는데 각각의 계좌에서 1,000만 원씩 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금 계좌 1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과세고요. 연금 계좌 2는 1,500만 원 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1,000만 원만 인출을 하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금계좌 여기서도 1,000만 원 인출하면은 여기는 원래부터 연금 인출 한도에도 관련이 없고 연차에 따라서 감면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에 예와 다르게 똑같이 연 3천만 원 인출하는데 이렇게 계좌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 계좌를 관리할 때는 모든 연금을 한 계좌에다가 납입하고 퇴직금도 이 계좌에 받고 이렇게 받으시면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금 계좌를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로 나눠서 각각의 성격을 규정하고 연금 인출 한도에 걸리지 않는 계좌들에서는 자유롭게 좀 인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연금 인출 한도 1,500만 원에 걸리는 계좌는 1,500만 원 이내로 관리하시면서 장기간 인출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인출 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정말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에서 1,600만 원 인출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만 초과했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순간 인출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 1,500만 원 넘으면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하지 않겠다라는 게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1원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인출액 전체가 종합과세로 들어가니까 반드시 연 1,500만 원에 해당되는지는 유의해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연 1,500만 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계좌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이 많고 계좌에서 수익도 많이 났다면 계좌를 분리해서 연금을 수령해도 이 연 1,500만 원 한도를 넘기지 않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죠. 특히 오랜 기간 운용해왔고 S&P 500이나 주식형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연 1,500만 원 한도 내로 연금액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도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비과세 연금은 별도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니까 연금 자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보험사 비과세 연금까지 활용해서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보험사에서 단위 6%, 7%를 보증해주는 연금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 비과세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인출한도 1,500만 원과 무관하고 연금액에 대한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 인출한도 1,500만 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들도 있고 계좌를 분리하면 연 1,500만 원 한도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이 많은 분들은 비과세 연금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금과 관련한 제도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어떻게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할지 어려워합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까 노후를 즐겨야 되는데 은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고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스스로 은퇴 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VOD 8강과 엑셀 템플릿 4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좋은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사전 예약도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